김현수 54. 라디오 방송국 사연 프로그램 PD로 25년째 일하고 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수많은 사람의 사연을 들어왔다. 그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인사과에서 받은 한 장의 문서가 그의 마음속 오랜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다. 발령지 MBC 라디오 총국. 프로젝트명 당신의 이야기 복원 사업.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편지 사연을 받아 방송하던 옛날 프로그램의 테이프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었다. 김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당신의 이야기라. 그 프로그램 나도 사연 보냈었지. 그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비슷한 하늘빛, 비슷한 바람. 그 당시 버스 창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그 시절의 바람이 스쳤다. 며칠 뒤 그는 지방총국의 아카이브실로 출근했다. 창고 냄새와 오래된 필름의 묵은 냄새가 뒤섞인 공간. 철제 선반 위엔 라벨이 다른 카세트 수백 개가 놓여 있었다. 1990년 5월, 1988년 여름 특집, 그리고 그중 하나 누렇게 바랜 스티커에 1988년 7월 사연 347번 김현수. 그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라디오 음악이 흘렀다.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35년 전 젊은 김현수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현수입니다. 요즘 학교 등하굣길에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데 창가 쪽에 늘 같은 자리에 앉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속의 청년은 떨리면서도 진심이었다. 그때의 그는 용기 없던 19살이었다. 그녀의 이름 이선영. 같은 동네, 같은 버스. 하지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던 이름. 19살의 현수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한 번도 말을 건네지 못했던 그녀에게 전하는 편지를 그렇게 라디오 사연 프로그램에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온 지 며칠 후 동네에서 또래들 간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고 보니 자신이 사연을 보내면서 주변 상황 묘사를 너무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방송을 듣기만 해도 누구의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사연 편지에 적었던 것이다. 현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일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리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선영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선영이는 여학생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선영이를 마주쳤다. 의외로 선영이는 자기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호의적인 웃음인지 경멸의 웃음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고 용기가 없었던 35년 전의 현수는 호의적인 웃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면서 쫓기듯이 도망쳤다. 그 이후로 현수는 매일 타던 버스를 타지 않고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서 다녔다. 세월이 흘러 현수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기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 대학 생활은 현수에게는 또 다른 세계였다. 대학 생활에 빠져서 1년 이상을 잊고 지냈다. 1학년을 마치고 동기들이 하나둘씩 군대로 입영할 때 현수도 그 무리에 끼게 되었다. 현수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잊고 지냈던 선영이가 생각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고
어쩌면 선영이는 영영 자신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았다. 현수는 마음이 급했다. 입영날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자신의 지방 소도시 마을로 향했다. 입영하기 전 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되지만 현수는 다른 일로 서둘렀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을에 도착한 현수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지인들을 통해 선영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작은 지방의 소도시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소식은 한 달이 건너면 모두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선영이도 자신처럼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 마을을 떠난 후였던 것이다. 현수는 허탈했다. 선영이를 찾아가기에는 입영 날짜까지 너무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선영이를 찾아간들 자신의 속마음과 같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본 현수로서는 이미 선영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예쁘고 착한 선영이가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하리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선영이를 만나지 못한 채 현수는 입영 날짜에 맞춰서 군대에 입대했다. 그렇게 중년의 김현수는 테이프가 재생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옛날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그때의 골목길, 학교 앞 서점, 그리고 그녀가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전거를 타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며칠 뒤 그는 그 옛날 살던 소도시로 향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는 들판, 간이역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곡, 모든 게 마치 라디오 속 시간 여행 같았다. 그녀의 집은 동네 끝자락, 작은 구멍가게였다. 선영상회. 그 이름은 어릴 적부터 눈에 익은 간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그러나 그곳엔 더 이상 구멍가게가 없었다. 대신 선영마트라는 작은 슈퍼가 자리하고 있었다. 현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집이 아직 있을 리가 있나. 그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근데 이름이 같네. 선영마트라니. 그는 다시 걸음을 돌려 마트 문을 밀었다. 마트 안은 작았지만 정겨웠다. 선풍기 하나가 삐걱거리며 돌고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열대 한쪽에는 손글씨로 쓴 감사 세일 종이가 붙어 있었다.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캔맥주와 오징어를 계산대에 올렸다. 계산을 도와주던 중년의 여성은 잠시 뒤쪽에서 다른 직원에게 자리를 넘겼다. 그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마트를 나와 평상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추고 매미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그는 한 모금 들이키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버스 한 대가 달렸다. 여름의 뜨거운 오후, 창가 자리에 그녀는 항상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자신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의 옆모습만 바라봤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다. 고백 한마디 못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떠나게 됐던 마을. 그리고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현수가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였다. 마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언니, 이건 내일 진열하자. 오늘은 너무 더워. 낯익은 억양, 따뜻한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니 한 중년 여성이 문을 나서고 있었다. 짧은 웨이브 머리에 익숙한 눈빛. 이선영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이 먼저 기억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짧게 외쳤다. 햇살이
그건 듣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별명이었다. 항상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앉던 그녀를 그녀의 친구들은 그렇게 불렀었다. 이선영의 걸음이 멈췄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도 표정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세월만큼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선영이가 조용히 물었다. 현수 씨,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 현수야.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평상 옆에 살짝 앉았다. 바람 사이로 향수 냄새가 스쳤다. 선영이가 말했다. 가끔 그때 그 버스 생각이 나더라. 그때 왜 말을 안 했어? 현수가 쑥스러운 듯이 대답했다. 그땐 용기가 없었지. 선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네.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조용히 맥주를 나눠 마셨다. 노을이 내려앉고 마트 간판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현수 씨, 라디오 프로그램 한다고 했지? 현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여전히 사람들 이야기 듣고 가끔은 내 이야기처럼 읽기도 해. 선영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언젠가 내 얘기도 읽어줘. 그녀는 그렇게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는 평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느새 해가 지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포켓에서 테이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1988년 7월 사연 347번 김현수. 그는 속삭였다. 기억을 되돌려드립니다. 그 말 결국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네. 선영이와의 대화는 사실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애들은 뭐 하냐는 선영이의 물음에 부인과 이혼한 지 10년 되었다는 이야기와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고 주로 35년 전의 추억 이야기를 했더랬다. 선영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여성인 선영이에게 먼저 물어보기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더랬다. 선영이와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고 현수는 현실로 다시 돌아왔다. 당신의 이야기 디지털화 작업을 마치고 현수가 다시 자신이 일하는 방송국으로 돌아와 사연 프로그램의 PD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수많은 사연 편지 중에서 분류 작업을 거쳐 자신에게 올라온 5통의 편지글을 검토하던 중 익숙한 손글씨가 적혀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건 분명 몇 달 전에 선영이의 마트에서 보았던 감사 세일이라는 문구의 필체와 너무나도 똑같아 보였다. 그리고 선영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내 사연도 한번 읽어줘. 현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다른 4통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마지막 한 통은 끝내 읽을 수가 없었다. 선영이의 사연이 맞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혹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아닐까? 겉으로는 부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현수는 마지막 편지 한 통을 읽어보지 않고 방송 당일에 즉석에서 방송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방송에 내보내기 전에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전체적인 감정톤을 잡아놓아야 방송 당일에 실수하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수는 끝내 그 편지만큼은 읽어보지 않았다. 방송 당일에 그날 분량 중 다른 사연 하나를 먼저 끝내고 이제 그 편지글을 읽을 차례가 되었다. 편지글을 개봉하는 현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베테랑답게 차분하게 사연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답니다. 제가 여고생이던 시절에 학교 등하교길에 매일 타고 다니던 버스 안에서 뒷좌석 쪽에 앉아 항상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쳐다봤었는데 사실 이 남학생은 같은 마을에 사는 1살 오빠였어요. 신기한 것은 제가 버스를 기다릴 때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는데 버스를 타고 나면 언제 탔는지 버스 뒷좌석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에 일대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 마을 남학생 누군가가 그 당시의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당신의 이야기에 사연을 보냈지 뭐예요. 당시에 워낙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라 또래 애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연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해서 우리 마을 남학생이 보낸 사연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사연 내용은 대충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이 사연을 들으면 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친구들의 환호성과는 달리 저는 많이 당황했어요. 그 사연 속의 여학생이 저였거든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항상 버스 안에서 지정석처럼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름철에 햇살이 따가워도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만 앉다 보니 따가운 햇살이 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는다고 친구들이 저를 햇살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학생의 사연 이야기에서 여학생을 햇살이라고 부르지 뭐예요. 하여튼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이상한 건 그때 이후로 그 남학생이 매일 타던 그 버스를 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안 보여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딱 마주쳤지 뭐예요. 순간 저도 당황했지만 제가 그 남학생을 보면서 웃어주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도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런 로맨스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저를 못 본 척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지 뭐예요. 그 후로 세월이 지나도 그 남학생, 아니 오빠가 제 주변에 보이지 않고 별다른 로맨스도 생기지 않아서 잊고 지냈어요. 사실 당시만 해도 여자 쪽에서 먼저 호감을 보인다는 건 흔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한때의 풋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동네 마트를 직원에게 업무 인계하고 가게를 나서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햇살이라고 외치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더니 그 남학생 오빠가 나이 든 모습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실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거의 35년 만에 보는데도 옛날 얼굴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는 마트 평상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 오빠는 이혼하셨는데 애들은 2명 모두 독립시키고 혼자 생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생활하거든요. 그날 그 오빠를 만나고 난 이후 혼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기억도 너무 많이 나고 35년 전에 그 남학생은 저를 좋아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붙이고 저를 피해 다녔거든요. 사연 편지 사건 이후에 그 남학생이 제 주변에 보이지 않고 매일 타던 버스도 더 이상 타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도 변했고 세월은 야속하리만치 흘러버렸어요. 저는 35년 전에 그 남학생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요. 당신의 이야기에 사연 편지를 보내던 그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내주었으면 좋겠다고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라디오 속 목소리처럼 우리가 보냈던 그 시절의 마음도 언젠가 다시 되돌아온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추억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진실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